지금 바꿔됐어. 안 돼요? 네, 이거는 소리 확대 효과가 없어요. 네, 켜졌어요. 켜져 있어? 올라가 있어? 네, 이걸로? 인터넷.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네네. 네. 저는 지금 NP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원장님이랑 기회가 돼서 이제 경험담을 나누려고 왔는데, 저는 미국에 간 지는 14년 됐고요. 그리고 제가 갔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바마 때 가가지고 문호가 완전 닫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RNBSN으로 유학을 먼저 갔고, 그리고 OPT를 하고, 그 다음에도 문호가 또 안 열려서 어쩔 수 없이 울면서 F1을 유지해야 돼가지고 ESL을 할까 하다가 이제 주변에 권유를 받고 차라리 MP를 가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사실 MP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비자를 위해서 학교를 갔고요. 거기서 2년 반을 다니고 2013년도에 졸업을 하고 저는 사실 RN으로 스폰을 받은 게 아니라 MP로 스폰을 받아서 2순위로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도 RN은 계속 닫혀 있었고요. 그래서 2009년에 들어갔던 친구들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고 다시 그 친구들은 H1 비자로 들어가고 저는 다행히 NP로 실습을 하던 마지막 학기에 그 요양병원에서 스폰을 해준다고 해서 2순위로 생각하지도 못하게 스폰서를 구해서 그때는 2순위는 오픈이었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영주권을 받아서 OPT 중에 그러니까 두 번째 OPT를 받으면서 영주권을 받아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10년째 MP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저는 지금 문호가 열려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되게 너무 부러운데요. 제가 그때는 매달 그 블레틴을 열어봤거든요. 근데 후퇴. 계속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너무 힘들었던 그때 다들 되게 많이 돌아갔어요. 근데도 끝까지 남아 있어서 이제 생각하지도 못했게 MP로 스폰을 받았고요. 사실은 저는 RN으로 일한 거는 OPT로 일한 거 3년밖에 안 되고요. 이제 MP로 일한 시간이 더 많아요. 10년이 돼서요. 저는 그때 28불 받았어요. 그래서 28불로 2년 반을 다녔고요. 근데 저는 이제 CPT라고요. OPT는 졸업을 하면 OPT고요. CPT는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주는 워크퍼밋이에요. 일주일에 20시간 동안 일할 수 있었고 일주일에 20시간 동안에 28불을 받으면서 학비를 내고 생활비 내고 해가지고서 이제 친구들이랑 작은 방을 쉐어하면서 이제 2년 반 동안 그렇게 살아서 이제 좀 생활이 피기 시작한 거는 사실 영주권을 받은 뒤로부터 좀 생활이 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서 있다는 거는 큰 혜택인 것 같고요. OPT나 CPT는 굉장히 가난한 학생의 신분이고 OPT를 받는다는 거는 그래도 풀타임으로 일할 수가 있는데 저는 CPT로 20시간밖에 일을 못하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제가 학비를 내야 하니까 좀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NP로 일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이제 만족감이 높아지긴 했는데 이제 OPT 상태에서 스폰서가 구하기 용이한가요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제가 너무 오래전이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없어서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고요. 사실 또 OPT를 스폰을 구하기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일했던 곳은 한국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신 곳에서 밖에 일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8불이라도 받는 게 감사했고 한국말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을 했었던 상황이라서 사실은 영주권 문호가 없이 OPT만 일하는 거는 사실 좀 굉장히 힘들었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우징은 어떻게 구하는 게 좋을까요? 했는데 사실은 뉴욕이 좋은 이유는 맨 처음에 가면 미국은 다 운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나 이제 텍사스나 넓은 주에 가면은 가자마자 운전면허증도 따야 되고 차도 사야 되는데 뉴욕에 가면은 우선 대중교통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당장 1년 정도는 차 없이 아파트에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게 용이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실장님이 뉴욕에 많이 간다고 했는데 면허를 따기도 쉽지만 처음에 정착해서 살기에는 뉴욕에 살기가 편한 게 당장
운전면허증을 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장점일 것 같아요. 저는 운전면허를 한국에서 운전을 많이 했었는데도 좀 여기 한국의 난폭 운전이 몸에 배가지고 운전면허증 5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좀 결국에는 뉴저지에 가서 따고 왔는데 이제 뉴욕은 그 운전 실기를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실기 시험에서 자꾸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실기 시험에 면제된다는 뉴저지에 가서 한 번에 붙고 왔어요. 다시 뉴욕을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우징은 보통 원베드룸이나 투베드룸 이렇게 맨하탄 살기 좀 어렵고요. 이제 퀸즈나 브롱스나 그쪽 브루클린이나 약간 외곽에서 이제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같이 방을 좀 쉐어하다가 이제 점차 내가 원하는 지역을 찾아가지고 그쪽에 가서 이제 뭐 스튜디오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원베드룸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어디를 원하는지 찾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마음 맞는 친구랑 같이 아파트를 쉐어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쉽게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은 이제 먼저 카톡을 열어드리니까 가서 제가 룸 쉐어 할 수 있도록 제가 카톡 열어드려요. 그러면은 보통 250이다 그러면은 150 정도, 150 정도 내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이렇게 뉴욕에서 사는데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뉴욕에 집값이 비싸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조건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룸쉐어 할 수 있는 어떤 선생님들하고 비슷한 병원들이 같이 여러분들이 투룸을 구하고 하나씩 쉐어하다 보니까 훨씬 효과가 좋으니까 자꾸 선생님들은 뉴욕은 집값이 비싸다는 그런 포비아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들 확실히 도움이 되죠.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사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간호사 OPT, CPT를 노인병원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간호사로서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요양병원에서 NP 스폰을 받다 보니까는 결국 이제 NP라 하면은 이제 진료를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편안함을 느껴서 사실 요양병원에서 아니면 그 다음에 지금 다니고 있는 보험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회사를 통해서 다녀서 정확하게 병원 실제에 대해서 저는 모르지만 이제 들어봤을 때는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20명의 간호사 2명이 붙어요. 그러니까 차지 너스가 1명 붙고 그다음에 메디케이션 간호사인데 LPN이에요. 그 사람 RN이 아니고 그러니까 약만 주는 간호사가 붙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들을 봤을 때는 뭐 많으면 8명 자기 받는 게 이제 그 밑에 당연히 LPN이나 이제 CNA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이나 ICU 같은 경우에는 2명, 3명 그렇게 해서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같은 병원이어도 때에 따라서 너무 다르고 그다음에 할리데이가 껴있느냐 주말이 껴있느냐에 따라 좀 달라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굉장히 뭐 당연히 한국보다는 훨씬 일할 수 있는 환자를 보는 수는 적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원한다면 스케줄 외에 시간을 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세컨 잡을 할 수 있어야 할 수 있고 사실은 이제 저 같은 제가 싱글이었을 때는 뭐 세컨 잡을 더 해야겠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 그런 생각은 한 적이 없는데 이제 애들이 있는 엄마들은 확실히 더 열심히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12시간 근무의 사람들은 하루에 일주일에 3번만 일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35시간 이상이 되면 풀타임이에요. 그러면 36시간이 되면은 풀타임인데 그 이외에 또 다른 병원 일을 해가지고 주 5일 근무를 하되 그 대신에 그분들은 일주일에 12시간씩 일을 하긴 하는데 충분히 원한다면은 스케줄 외에 시간을 더 하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몸은 힘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 저는 굉장히 서운하지 않아요. 일을 적게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원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MP로 인터뷰를 많이 봐가지고 정확하게 병원 인터뷰, RN한테 병원 인터뷰를 뭘 물어볼지 잘 몰라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MP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MP는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케이스를 주고 이제 환자한테 너가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 어떻게 할래? 이제 예를 들면은 갑자기 어느 날 몇 시에 환자가 피버가 떴는데 근데 지금 이런 증상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너 지금 당장 어떤 처치를 할래? 그러면서 이제 간호사의 접근을 물어보지 않고 이제 프로바이더로서 어떻게 치료할지를 묻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얼마나
메디컬 지식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줘서 그 한 2가지 많이 묻지 않아요. 2가지 정도 묻고 이제 그 답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제가 봤던 인터뷰는 사실 이제 그런 환자를 치료하는 접근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받아봤었습니다. MP 역할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로. MP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재활병동이에요. 재활병동에서 이제 병원에서 막 퇴원을 하고 집에 가기에는 좀 너무 애매한 사람들이 이제 입원하는 서브 어큐트 플로어라 그래서 한 3주에서 4주 정도 재활 치료를 하고 집으로 가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제가 보통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암 치료를 끝내거나 아니면은 스트로크 환자이거나 아니면 뭐 셀룰라이티스나 아니면 CHF나 아니면 뭐 COPD나 그런 환자들이 아직 스테이블하지 않은 단계에서 저희 단계로 놀라서 이제 물리치료 받으면서 저는 이제 그 환자들이 메디컬리 스테이블할 수 있게 제가 감당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 병원에 의사는 없어요. 의사는 없고 이제 저 동료랑 저랑 저희 둘이서 이제 진료를 다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밑에 간호사들은 이제 계속 3교대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저는 널싱을 잘 몰라요. 널싱 모르고 그냥 환자를 보면 어떻게 해서 메디컬 어세스먼트하고 그다음에 보호자 상담하고 그다음에 회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문제 다 목록을 정해서 혼자 약 처방하고 그다음에 검사 처방하고 검사 팔로우업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바이탈 확인하고 그다음에 널스한테 오더 주고 오더 준 거 팔로우업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이제 뭐 고혈압, 당뇨 제가 치료하고 그다음에 통증, 페인 매니지먼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항상 고민, 항상 해도 나아지지 않는 거는 이제 COPD랑 CHF는 계속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 그거 보고 있고, 그래서 보통 한 3주에서 4주 정도 계속 보다 보면은 이제 좋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퇴원해도 된다는 것도 제가 입퇴원을 다 해요. 그래서 메디컬리 클리어런스까지 제가 다 주면은 그때 이제 소셜 워커가 퇴원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메디컬 디렉터는 있지만 사실은 저희 회사에서는 메디컬 디렉터는 그냥 이름만 있고 실제로 메디컬을 관장하는 거는 제 동료랑 제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더를 내리는 게 굉장히 익숙하고 사실 오더를 받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MP가 하고 있는 일은 그렇습니다. 이 선생님 오신 거는 여러분들한테 MP로 왔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을 이제 동기부여를 해서 오신 거거든요. 생각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처방을 내고 상담도 붙였잖아요. 그런 일을 의사처럼 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럽고 멋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게 한국 사람들은 MP를 사실 잘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선 간호사가 편해요. 간호사가 편하고 자기는 이제 미국 이민이 목표였기 때문에 간호사로 이민을 왔으면 이제 안정된 생활과 이제 모든 것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자기 혼자 스케줄을 그냥 내가 관리하고 하는 게 편했는데 MP가 RN에서 MP로 바뀌는 게 굉장히 힘든 게 오더만 받다가 갑자기 오더를 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줘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 문제가 생기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2년 트레이닝 받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관점을 바꾸는 환자를 봤을 때 관점을 바꿔야 된다라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막상 익숙해지고 나니까 사실 몸이 너무 편한 거예요. 서 있는 게 너무 힘들고 그냥 우선 페이지를 한번 쑥 돈 다음에 이제 다시 문을 닫아놓고 제 오피스에 앉아서 이제 계속 오더만 듣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간호사 죽었네. 그러면서 왜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데 제가 또 그래도 RN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전화는 해줘요. 내가 지금 스탯 오더 많이 넣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넣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제 MP 친구랑 둘이서 야 오늘 되게 많이 넣을 거다. 나도 넣을 거다. 하지만 그러면 넣어요. 근데 우리가 오더를 받았다는 입장에서 오더를 넣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정말 조금 불쌍할 때는 제가 가서 도와줘요. 왜냐면 또 오더 많이 받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더를 넣는데 그럼 계속 걔랑 저 친구랑 저가 좀 어린 편이고요. 이제 오더를 받는 분들은 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도 하고 막 다리도 아프고 그런데 막 이제 계속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왜 MP를 안 하고 왜 RN을 하지?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좀만 공부를 하고 트레이닝 받으면 편하게 일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분들은 똑똑한 분한테 가요. MP 안 하실래요? 그랬더니 머리 아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한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고 나는 그냥 오늘 간단하게 일하고 내 가족들과 아니면 되게 여가를 즐기고 싶어 하신 분들은 그냥 계속 RN 하시면서 편안하게 스트레스 없이 사시는 분들이고요. 이제 또 이게 좀 보호자들이 오면 이제 저희가 방패죠. 이제 문제가 생겼으면 저희를 불러요. 가서 보호자 상담을 하고 그러면 이제 보호자가 이미 뭐 화가 나고 막 하고 있으면 저희가 가가지고서는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것도 너무 많이 컴플레인도 받아보고 그런 거 응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는 또 그거를 응대할 수 있는 또 기술이 생겨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그런 컴플레인이 들어오지 않게끔 미리 저희가 또 이렇게 해놓게 되면 또 편한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어차피 제가 원하는 시간에 출근하고 제가 맡은 환자만 정확하게 보면 되니까 사실 간호사들은 정확하게 플락 인 앤 아웃을 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8시간을 채워두고 시프트를 챙겨야 되지만 사실 저는 전화만 잘 받으면 되고 그다음에 이메일 확인을 잘 하고 이제 환자들이 스테이블하게 하고 계속 버벌 오더만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전하면서도 오더를 주고 집에서 애를 보면서도 오더를 주니까 그게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내 일과 일상을 분리시키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간호사를 선호하기도 하지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 그냥 병원에서 일하는 거는 한 5시간에서 6시간만 일을 하고, 이제 집에서 운전하는 길도 저에게는 일하는 시간이 생각해서 그때 전화로 오더 주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리고 집에 가서 애들 보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MP의 장점은 정확하게 근무 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있다고 봅니다. 알고 보면 한국 의사보다 더 편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제가 업무 양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프리랜서로? 네, 프리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MB를 두려워하는 한국 분들은 사실 이제 영어를 불편해 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간호사는, 한국 간호사분들은 너무 기술이 좋으세요. 스킬이 너무 좋으시고, 너무 센스도 좋으시고, 한국 간호사들을 제가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 간호사들을 굉장히 어디 가나 다들 되게 많이 선호해요. 주사를 잘 놓고, 그 다음에 친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굶뜨지 않았잖아요. 근데 정말 느리고 되게 답답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다른 분들은. 근데 한국 분들은 다 누구나 너무 다 똑똑하셔가지고 다 너무 일하기 좋아하는 분들인데 문제는 영어 공포증이 너무 많으시고 영어에 대해서 잘 못 알아들으니까 가끔 기가 막 죽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MP를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MP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랑 전화로만 일하거든요. 계속 전화하고 보잡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 사람들이랑도 회의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영어를 좀 편하게 해야 하는데 사실 제가 영어 편하지 않아요. 근데 뻔뻔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빨리 얘기하면 천천히 얘기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말로 잘 천천히 설명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한국인에 대한 좀 자부심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보통만 해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진짜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보면은 뭐 당연히 누구나 MP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전하고 싶은 팁은 뻔뻔해지는 거 그리고 나 영어 못해 그게 아니라 조금만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제가 미국에서 14년 지냈지만 제가 봤을 땐 영어 실력이 매년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번에 공부를 또 2번째 끝내고 왔는데요. 저 원래 FNP Family Nurse Practitioner로 지금 10년 일했는데 2021년에 이제 정신과 MP라고 Psychiatric Nurse Practitioner를 졸업을 했어요. 시작해서 지난주에 졸업을 했어요. 못하는 게 없어. 근데 정신과 MP는 하게 된 계기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하게 됐고요.
이제 코로나 때 저 뉴욕 제가 있는 환자들이 정말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저희가 800베드가 되는 기업형 그 요양병원인데 800베드 되는 그 200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다행히 제 다른 동료들은 코로나가 많이 걸려가지고 제가 다른 동료까지 커버를 하느라고 이제 그 돌아가시는 분들을 거의 제가 다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MP는 사망 진단서 써요. 그러니까 사망 진단서를 계속 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것들이 좀 트라우마로 작용해가지고 다음 팬데믹에는 여기 있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MP들이랑 세 명이서 이제 정신과 MP를 하면 이제 화상으로 환자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다음 팬데믹에는 여기서 환자들이 죽어가는 거 눈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듣다가 그럼 저는 생각도 없었는데 이제 같이 가볼까 그래가지고 우선 같이 지원을 해서 그 친구들보다 1년 늦게 졸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제 정신과 인프는 해봤더니 이런 건지 몰랐는데 막상 해봤더니 상담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고 이제 사이코 테라피를 해야 돼요. 사이코 테라피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에서 이제 이렇게 둘이서 앉아가지고서는 이제 30분이든 1시간이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처음에는 너무 자신이 없어가지고 한 4개월 동안은 그 노트만 썼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페어링 해가지고서는 이제 미국인한테 네가 말해. 내가 타이핑할게. 그래서 이제 저는 사이드 노트가 있어요. 사이드 노트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노트만 4개월 내내 쓰고요. 이제 나는 인사하고 앉아가지고 노트 쓰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부터는 이제 얘를 졸업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제가 이제 이 자리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신감이 붙으면서 그 정신과 실습을 하면서 또 제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또 좀 많아졌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또 뻔뻔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다기보다는 좀 문화적인 걸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내가 모른다라는 거를 물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미국 애들이 제 악센트 보면은 너 여기서 태어난 거 아니지? 다 알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자기네가 제가 공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를 대했을 때 나는 너 말을 듣고 있고 나는 너를 치료할 의지가 있고 그리고 나는 교육받은 사람으로서 널 도와줄 수 있어라는 자세만 기본적으로 있으면은 누구나 다 존중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항상 진심으로 그냥 환자를 대하고 그다음에 뻔뻔해지고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가슴에 있으면 뭐 못하실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쌤이 이제 MP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미국에 BSN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저 그 비자 스크린을 쉽게 통과할 수 있었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프랭클린 간호대학을 한국에서 1년짜리 하고 나면은 MP를 하는 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은 영어 점수를 GRE를 해야 되고 점수가 또 MP 할 때 영어 점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BSN 나는 훨씬 쉽게 그죠? 네, 사실 전 BSN 나온 학교로 MP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특혜를 줘요. 그 학교 졸업자한테는. 그래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회로 MP가 됐던 것도 있는데 막상 끝내고 나서 보니까 MP를 어린 나이에 잘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년 과정을 한국에서 사고 가는 게 훨씬 또 MP 질문이 좀 효과적이죠. 네, 혹시 뭐 질문 궁금하신 거나 다음 것도 있어요? 이거 제가 만족스러움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공통 질문은 여기까지 끝난 거고요. 네, 혹시 개별적으로 질문할 것이 있으시면 손 들고 질문해 주시죠. 네. MP를 하셨잖아요. 그 MP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MP 과정이 기간이라든지. 네, 저는 기본적으로 Family Nurse Practitioner이고요. MP는 이제 Adult, Pediatric, 그다음에 Adult랑 Geriatric이 합쳤어요. 합쳐지고요. 그냥 Geriatric만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사이크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CU에 가시면은 보통 그 널스 아네스테이샤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 어드밴스드 널스 중에서 최고급은 마취 전문 간호사예요. 그분들은 근데 다 ICU 경력을 원해요. 사실은 저는 ICU 경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ICU 경력이 2년 정도만 있으면은 널스 아네스테이샤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고요. 그게 가장 간호사로서는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직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아과인 경우에는 이제 pediatric NP nurse practitioner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미드와이프가 있어요. 미드와이프가 그분이 조산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아기를 의사 없이 받을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당연히 분만실 출신이신 분들이 유리하고요. 그게 사실 제가 있는 NP는 다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일부의 직종이고요. 저는 그냥 메드설지에서 있다가 왔기 때문에 쉽게 NP가 됐던 건데 이제 ICU나 그 분만실이나 있던 분들은 그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페이를 얘기 안 해요. 페이. 궁금하죠? 네. 돈이 제일 중요하죠. NP는 제가 연봉으로밖에 잘 말씀 못 드리겠는데 연봉으로 치면은 요즘에 많이 좀 올라가지고 초봉은 막 졸업하고 나면 한 13만 5천? 14만이고요. 이제 경력이 쌓이면은 16만에서 17만까지 가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풀타임이었을 때 35시간에서 40시간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NP는 40시간을 다 병원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병원에 신경을 쓰고 있는 시간이 40시간이라는 거고요. 저는 사실 실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은 한 30시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과 NP는 우선은 20만 불을 준다고 알고 갔더니 코로나가 지났더니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신과 NP는 한 18만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마취과 간호사는 약 당연히 20만 불이 넘고 한 약 22만 불에서 23만 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잡을 하나만 가졌을 때 말씀이고요. 사실 저는 잡이 지금 2개인데 하나는 제가 예전에 일했던 회사는 이제 보험회사 소속의 NP여서 보험회사에 있는 환자들을 제가 직접 가서 치료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다 보니까는 그 보험회사에 관련된 일을 하고 그만두게 됐는데 그 일을 그냥 집에서 그냥 페이퍼워크하고 그다음에 그 오디트하고 그다음에 다른 간호사 NP가 일하는 게 쉽게 제가 그 일이 다큐멘테이션을 도와주는 일을 해요. 그런 거는 사실은 그 회사에 직접 가진 않고요. 그냥 집에서 1-2시간 정도 시간 될 때마다 한 번씩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선호하는 거는 최대한 베드사이드 간호하지 않고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리모트하고 이제 그냥 랩탑으로 일하는 거를 좀 선호해서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엑스트라 수입이 투잡이 근데 예, 그쵸. 그래서 누구나 원한다면 이제 전 최대한 편하게 일을 하는 거를 선호하고 있어서 이제 일하시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라고 봅니다. 환자를 몇 명 정도 보시는 거예요? NP로요. 제가 제 동료랑 같이 보고 있는 게 58명을 보고 있고요. 58명을 나눠서 보면은 29가 있어요. 그래서 29명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게 29명이에요. 그래서 29명이 그리고 제가 돈을 받는 베이스는 노트예요. 노트 하나에 얼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8개 노트를 써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솜노트죠. 솜노트를 18개를 처음부터 다 쓰는 게 아니라요. 사실 그 환자를 보고 제일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환자가 스테이블하면 돼요. 아무 문제 없이 태어나는 게 가장 그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그 노트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쳐준 노트의 평균 값은 약 한 100불이래요. 노트 하나에서 100불인데 제가 받는 돈은 사실 한 45불에서 50불을 받거든요. 반을 받아요. 그럼 노트 18개를 쓴 값이 그날 저의 일당인 거예요. 근데 노트 18명을 사실은 그냥 회진할 때 보는 거예요.
다 괜찮네. 이렇게 그러면 오늘 노트 하나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문제가 있는 환자들한테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럼 그 노트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노트를 쓴다는 거는 그만큼 플랜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오더 놓고 이제 환자 상담하고 들어가잖아요. 실질적으로 환자를 치료는 보는 거는 한 5명에서 6명을 보고요. 그럼 나머지 13개의 노트는 다 스테이블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노트는 어저께 쓴 거 그냥 카피해서 이렇게 넣는, 그렇게 사실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확실하게 환자랑 상담을 했고, 오늘 차트 봤더니 다 바이탈 괜찮고, 랩 다 괜찮으면은, 그럼 다 스테이블한 노트를 쓸 수 있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5명에서 6명을 시간을 내서 신경을 써서 본다고 봅니다. 멋있다. 왜 고생을 발바닥에 뿔라도 사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MP가 한국인 MP가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조금 MP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한국인 MP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터넷으로 쫙 퍼지니까 이제 예, 우리 선생님 따라서 또 후배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제가 많은 간호사를 보냈지만 이렇게 MP로 일하면서 이제 이 선생님이 내가 느끼는 어떤 좋은 조건을 후배들한테 많이 알려주려고 하고 이런 간호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혼자만 잘 사니까 그냥 잠수하고 연락 안 오는데 이 선생님은 이제 옛날에 이제 영주권 수족도 뭐 5년 걸렸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도 바로 안 돼갖고 고생을 했고 그 다음에 페이도 얼마 안 돼가서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은 좋은 열매를 맺고로서 또 우리한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연락하신 분 별로 없었거든요.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미국 가시면 꼭 이렇게 이 선생님처럼 설명해 오셔서 또 와서 제 자리를 빛내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이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것도, 네, 석사예요. 석사고, 사실은, 원래는 지금, 뉴욕에서는 이제 MP를 다 박사로 올리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사실 의사들이 항상 싸우고 있거든요. 진료권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의사들이 MP를 무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네 마스터이지 않냐. 그래서 석사지 않냐. 그래서 지금 다 DNP로 올리려고 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너무 딸리니까 계속 한다 하고선 아직은 마스터로 MP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간은 FNP가 가장 길어요. FNP는 다 소아과, 산부인과, 그다음에 어덜트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2년 반을 했지만 사실 그냥 어덜트 NP, ANP는 1년이면 네,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피디아트릭도 1년 그러고요. 그리고 이 사이크 NP로 들어가면 1년 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그 단일 그것만 하면은 좀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될 수 있고요. MP 과정도 학교마다 다 달라가지고 학비도 천차만별이고 이수 학점 require 되는 그 학점도 다 달라서 그렇지만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보시면 되고 특수한 경우에만 그 마취과 MP랑 FNP랑 미드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좀 2년에서 2년 넘게 걸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을 치는 뉴욕주는요 되게 관대해요. MP가 뉴욕주는 졸업만 하면 라이센스가 나와요. 그래서 뉴욕주 내에서 일할 수 있어요. 또 뉴욕주는 또 얼마나 관대하냐면 우선은 3,600시간의 MP 시간만 채우면은 혼자서 인디펜던트하게 프랙티스를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3,600시간 이전에는 콜라보레이티브 피지션을 인포메이션을 넣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보드 시험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보드 시험은 옵션이에요. 그거는 이제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큰 기관이나 큰 병원에서는 서티피케이션을 갖고 와야 취업을 시켜줘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내가 널 알고 인정하면은 법적으로는 라이센스만 있어도 MP로 취업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를 트레이닝 해주신 분이 저를 바로 영주권 스폰을 해주면서 취업을 시켜줘서 그냥 라이센스로 일을 하다가 이제 다른 데로 영주권도 가졌겠다 다른 데로 가고 싶어서 봤더니 서티피케이션이 있어야 이제 이직이 가능하다고 해서 졸업한 지 2년 있다가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서티피케이션을 따고 이직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2번 떨어졌어요. 근데
근데 저번 주에 그 MT 시험 문제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저도 이렇게 참 대단한 시험.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한 번에 붙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졸업한 지 2년 있다가 본 게 문제가 된 거야. 사실은 졸업하자마자 바로만 봤었어도 괜찮았는데 제가 임상을 하고 다시 시험을 보려고 했더니 이게 임상이랑 이걸 헷갈리면서 그래서 핑계를 대자면 그렇긴 하는데요. 시험은 사실 졸업하고 바로 시험을 보면은 이제 제가 봤을 때 한국인이라면 뭐 누구나 붙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시고 이번 두 번 떨어져도 끝까지 하시는 경력 노력이 장난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에 정신과 MP를 졸업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또 보도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제가 실습한 곳에서 다시 취업이 돼서 이제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만 일을 하기로 11월부터 취업하기로 한 상태고요. 근데 아직 서티피케이션이 없는데도 어차피 아는 사이라고 취업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서 빨리 졸업을 하자마자 시험을 봐야겠다고 생각해서 다음 달에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쌤보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죠? 아니요. 빨리 미국 가서 이 쌤처럼 빨리 MP까지 G코스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